은퇴 첫 해엔 여행을, 둘째 해엔 불안함을, 셋째 해엔 절약을 배웠습니다. 은퇴라는 단어 참 묘하지 않나요? 회사 다닐 땐 그토록 기다렸는데 막상 맞이하고 나면 이제 뭐하지? 라는 허전함이 먼저 옵니다. 그동안 언젠가 오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진짜 그날이 오면 인생의 속도가 툭 하고 느려지는 느낌이죠. 시간은 많은데 방향이 없습니다. 돈은 조금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계산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?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피어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은퇴 첫 해엔 그저 신나서 여행만 다녔어요. 둘째 해엔 갑자기 불안이 밀려왔고 셋째 해가 되니 현실이 보이더군요. 그렇게 저는 은퇴 후 3년 동안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리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. 1. 은퇴 첫 해 여행으로 자유를 실감하다. 은퇴 첫 해는 달콤합니다. 알람 시계 없이 일어나는 아침, 월요일에도 한가한 커피 한 잔. 그동안 못 가본 곳을 찾아다니며 이게 진짜 인생이지 싶었죠. 저는 아내랑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시작으로 국내 여행을 꽤 다녔어요. 10년 동안 쌓인 연차도 못 쓰고 살았으니 그동안의 보상이라 생각했죠.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여행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. 풍경은 예쁜데 마음이 허전했어요. 매일 쉬는데 왜 쉰다는 기분이 안 드는 걸까? 사례 박 선배의 이야기. 같이 퇴직한 박 선배는 은퇴 후 바로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. 1년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을 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. 그는 말했습니다. 여행은 좋았지만 돌아오니까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더라.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. 그때 깨달았죠.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전환이어야 한다는 걸. 직장이라는 터전에서 벗어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. 은퇴 첫 해의 여행은 재충전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시동이 되어야 해요. 2. 은퇴 둘째 해 불안이 찾아오다. 둘째 해가 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한동안 쌓인 퇴직금과 연금 덕에 여유 있었는데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불안해지죠. 지금처럼 써도 되나?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20년 뒤엔 괜찮을까? 아프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리를 맴돌기 시작합니다. 무엇보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는 게 큽니다. 예전엔 누군가 나를 과장님, 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아저씨, 할아버지입니다. 나라는 사람의 자리가 사라진 거죠. 사례 김 여사의 변화.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 여사는 처음엔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행복했다고 해요.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모임이 점점 줄어들었대요.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모임도 돈이 들잖아요. 결국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. 그때 김 여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.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. 처음엔 시급이 아니라 보람을 찾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 일이 다시 삶의 중심을 만들어줬다고 하더군요. 불안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. 그걸 없애려 하지 말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기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. 불안은 나쁜 게 아니라 변화의 신호니까요. 3. 은퇴 셋째의 절약을 배우다. 셋째 해가 되면 진짜 현실 감각이 돌아옵니다. 이제 내가 버는 돈은 거의 없구나. 남은 자산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? 저는 그때부터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카드 대신 현금 봉투를 쓰기 시작했어요. 식비, 취미, 여행 항목별로 매달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. 처음엔 불편했지만 신기하게도 만족감이 커졌어요. 무턱대고 사던 것들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깨달았거든요.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. 사례 이 부부의 절약 라이프. 은퇴 후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이 부부는 생활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. 대신 텃밭을 가꾸고 직접 요리하고 이웃들과 나눔을 즐기죠. 이제 돈이 아니라 관계로 사는 느낌이에요.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
결국 절약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술입니다. 필요 없는 걸 덜어내고 진짜 필요한 걸 남기는 거죠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가 있어야 합니다. 4. 은퇴 후 삶의 3단계 여행, 불안, 절약을 지나며 돌아보면 이 3단계는 누구나 겪는 과정 같습니다. 1년 차에는 자유를 만끽하며 과거를 정리하고 2년 차에는 현실과 마주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3년 차에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시기.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노후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에요. 그동안의 사회적 역할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보는 연습이죠. 5. 내가 배운 3가지. 돌아보면 은퇴 후 3년 동안 저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. 첫째, 시간의 가치는 돈보다 크다. 일할 땐 시간의 부족을 탓했는데 막상 시간이 넘치니 방향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하루를 설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. 하루의 리듬이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. 둘째,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.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불안은 찾아옵니다. 하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. 불안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. 셋째, 절약은 제한이 아니라 자유다.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따라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. 그리고 진짜 여유는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옵니다. 6. 은퇴 후의 진짜 준비. 많은 사람이 은퇴 준비를 돈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. 하지만 정서적, 관계적, 생활적 준비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. 정서적 준비 나를 위한 시간을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. 관계적 준비 직장 밖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 익히기. 생활적 준비 소비를 줄이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기술.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. 맺으며 은퇴 첫 해엔 여행을 배웠고 둘째 해엔 불안을 배웠고 셋째 해엔 절약을 배웠습니다. 이제야 알겠어요. 은퇴란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걸요. 여행처럼 설레지만 불안도 함께 옵니다. 하지만 그 불안을 잘 다스리면 절약 속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입니다. 그리고 그 쉼표 이후의 문장은 이제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차례입니다.